아나키즘 13번째. 아나키즘과 리버테리언. 세상은 아나키즘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대하기를 위해서 아나키스트들은 긍정적, 건설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용어도 병행 사용해왔다. 자유사회주의, 자유공산주의,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리버테리언 공산주의 등으로도 일컬었다. 아나키즘과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리버테리언 공산주의는 같은 의미다.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는 상호 행동의 자유를 바탕에 자유의지를 지닌 생산자가 정치 권력과 생산, 유통수단 모두를 소유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17, 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 발현된 리버럴리즘이 출현한 지 약 100년 후에 아나키즘으로부터 파생되기 시작했다. 리버테리안의 리버는 어원은 라틴어 불이로 1789년 영국 역사가 윌리엄 벨섬이 결정론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쓴 말이다. 자유주의가 왕권에 대한 거부라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형태의 국가 강압제에 대한 거부이다.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이다. 리버테리언의 이념, 리버테리언이즘은 개인을 통제하는 어떤 권리도 부정하고 최소정보를 정치적 목표로 하며 자유경쟁 시장을 본질적 제도로 삼는 이념으로 자유지상주의, 자유해방주의, 자유의지주의, 절대자유주의 등으로도 분류된다. 아나키즘을 자유지상주의로 의의 좌파로, 자유지상주의를 보수주의의 한 유파로 보는 관점도 있으며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리버테리언 공산주의, 리버테리언 공동체주의 등으로도 가리킨다. 아나키스트는 스스로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1850년대부터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혁명적 아나키스트 조셉 데자크는 리버테리언의 이론과 활동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1858년부터 1861년 동안 뉴욕에서 리버테리언 저널 무먼 소셜지를 발행했다. 한편 아나키스트 사가 막스 네츠라우는 리버테리언 공산주의라는 말은 1880년 11월에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평의회가 채택했을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했다. 리버테리언이라는 말은 아나키스트들 중에서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리버럴이라는 용어를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게 되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적 자유시장주의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느껴
그들을 포함한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리버테리언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자유지상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타인의 자유를 지배하지 않는 선에서 주장할 뿐이다. 리버테리안 사회공동체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유를 조율할 방안들이 존재한다. 일단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도 존재하지만 소수에 그친다. 미국의 제3당인 자유지상당은 자유지상주의를 모토로 창당된 당이며 유명 정치인 론 폴 등이 참여한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정치 세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작은 정부 혹은 무정부, 규제 철폐, 사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혹은 비과세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기에 러시아, 북한, 중동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미국의 무체 증가 및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한다. 그런 이유로 가장 큰 자유지상당도 양당제 중심의 미국에서는 한 자릿수 득표율의 소수 정당에 머문다.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은 저서 에너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까지도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노직은 애덤 스미스를 이어받아 야경 국가론 또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국가와 정부는 필요하게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좌파의 정신적 지주인 숀 노스키는 자신을 리버테리언 사회주의라로 지정하기도 했다. 1890년대 프랑스 아나키스트들은 반아나키스트법을 피하기 위해 아나키스트 대신 리버테리안이란 용어를 수면 위에서 사용한다. 세바스찬 포레와 루이스 미첼은 1895년 The Libertarian Deal을 발간했으며 이를 계기로 리버테리안은 아나키스트의 사상, 행동과 연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54년 아나르코 산디칼리즘 사상을 견지하기 위해 리버테리안 연맹이 결성되어 1965년까지 존속되었다. 한편 리버테리안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리버테리안 당이 창당된 것은 1970년대 초였으며 아나키스트가 스스로의 정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난 시기였다.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소유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한다. 아나키스트 관점의 국가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변종으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미약하기만 하는 전시품에 불과하다. 리버테리언은 아나키즘에서 유래했기에 그 사상과 공유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의 모레이 북친이 지적하듯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자본주의, 자유무역 등과 대립적 전투적 운동에 직면한 반권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리버테리언은 얼핏 아우르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19세기 아나키즘 운동에서 파생된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는
반권력주의자에 의해 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 반권력주의자는 돈벌이주의와 자유를 동일시하고 있는 개인적 이기주의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들 전체를 대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아나키스트는 자유시장 우익으로 변질당한 리버테리안 전통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 마땅하다.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 어떤 종류의 아나키즘도 모든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지배와 착취를 기본으로 삼는 탓이다. 생산이익을 가로채는 노예주 제도에 아나키스트는 반대한다. 아나키스트 사회의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기회를 갖고 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을 자본주의에서의 가혹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아나키스트는 봉건주의의 다름 아닌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위시한 지배와 착취에 기반을 둔 유사 노예제도 경제구조에 반대한다. 프르동, 바쿠닌 등과 같은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물론 벤자민 터커와 같은 개인주의자들도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가리킨다. 그 이유에 대해 크로포트 키는 고전적 에세이 근대 과학과 아나키즘에서 사회주의가 풍돌고 포괄적인 그리고 진정한 관념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를 폐기하는 시대로 이해되었을 때 아나키스트는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맞잡고 행진했었다고 강조했다. 터커는 사회주의의 근저에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는 입장에서야 한다고 주지했으며 사회주의도 학파인 국가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모두 이 정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용어의 원래의 의미는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의 것이다 라는 개인의 권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그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착취에 대한 반대는 진정한 아나키스트라면 예의 없이 공감하기에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과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동의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프르동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강력 지지했다. 협동조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업의 소유물을 전면적으로 공유한다. 경영에 참여함으로 집단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수 경영자의 이익의 원천이 되지 않게 되며 모든 노동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의 종교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를 원한다. 아나키스트와 다른 사회주의 집단 사이에 생산자가 이 방안을 이해하는 수단을 두고 이견도 보였지만 큰 목표는 대동소이하다. 아나키스트는 관리는 노동자가 직접 시행하고 소유는 노동자협회나 고민중 어느 한쪽이 맡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는 자본주의를 착취하고 권위주의를 단정해 거부하는데 자본주의 지하의 노동자는 생산 과정 속에서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며 그 노동의 산물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만인에게 평등한 자유를 기반하지도 못하고 비착취적이 될 가능성도 희박해 아나키스트는 이 시스템을 반대한다. 이런 관점은 프르동의 여러 저작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 저작들에서 프르동은 아나키즘에 대해
아나키즘은 모든 장소에서 자본주의와 소유에 의한 착취를 끝내고 임금 시스템을 폐지시킨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는 소유자나 자본가 또는 흥행주에게 단순 고용되거나 자의적으로 참가하게 되어야 한다. 만약 제도상 고용될 경우 노동자는 계속 착취된다. 복종적인 사회주의는 변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참가하게 될 경우 노동자는 인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생산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노동자는 그간 노예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었으며 선택 따위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노동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처해지며 주인과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런 카스트는 모멸의 극치다. 아나키스트는 모두 반자본주의자들이다. 가장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아나키스트 벤자민 토커는 자기 사상을 아나키즘적 사회주의로 가리키고 자본주의를 고리 대금업자, 이자, 임대수익, 이윤의 수령인이 기반한 시스템으로 가리키며 비난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자유시장 시스템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연스러운 임금과 모든 생산물을 획득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불필요한 잉여자가 된다고 하면서 그 경제는 소비조합, 기능공, 농민들 사이의 생산물의 자유교환과 인간 상호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했다. 진성 에고이스트인 마크스 스티리노조차 자본주의와 그 유령을 경멸한다. 그는 사유재산, 경쟁, 노동의 분업 등의 관념을 신성한 것으로 승부받는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나키스트는 자신들을 어느 특정한 사회주의자, 리버테리언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인 조셉 라바드는 말한다. 아나키즘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은 오류이다. 아나키즘은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강권적 사회주의와 무강권적 사회주의, 그리고 권력주의적 사회주의와 리버테리언 사회주의, 곧 국가 사회주의와 자유사회주의이다. 특정 사회 개량 시도가 개인에 대한 압력과 외부 의지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데 증가시키는 것이 강권적이고 감소시키는 것이 무강권적이다. 모든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자이지만 모든 사회주의자는 반드시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이 명제는 사회파나 개인주의파나 아나키즘 운동사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헤이마켓의 희생자인 아돌프 히셔 역시 라바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같은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아나키즘 운동은 두 개의 큰 갈래로 나뉜다. 공산주의 아나키스트와 부르동부류 중산계급 아나키스트이다.
사회적 아나키스트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사이에는 많은 문제에서 이견을 나타낸다. 자유시장이 자유를 최대로 하는 최고의 수단인가 아닌가 등의 문제에서, 그러나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아나키스트 사이는 임금 노동이 아닌 협동 노동에 의거한다 등 두 가지 주요점에서 일치한다. 협동 노동만이 아닌 노동시간 중에서 개인에 대한 압력이나 일부 의지의 힘을 줄일 수 있으며, 노동의 자주관리가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공감한다. 이런 관점은 조셉 라바디의 견해와 일치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자유를 획득한다. 조합이 못하면 노동자는 조합이 있을 때보다 고용주의 노예가 되기 쉽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사회주의 개념은 본래의 자유와 사회주의 이상이 부정되고 당연히 국가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노엄 촘스키의 이 문제에 대한 언급에 많은 아나키스트들은 공감한다. 만약 좌익이 볼셰비키를 포함시킨다면 나는 좌익과는 단호히 결별할 것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최대의 적중의 함입니다.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레닌주의에 계속 반대해왔다. 레닌이 권력을 잡기 훨씬 이전에 바쿠닌은 붉은 관료정치의 위험에 대해 마르크스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마르크스의 국가적 사회주의 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그간의 모든 전제정비 가운데 취하게 될 것이다. 촘스키 언급 이전에 아나키스트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이므로 마르크스주의가 몇 가지 공통 무음모를 공유한다. 바쿠닌과 터커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비판과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막스 스티르너의 저자, 유일자와 그 소유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가 저자판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된 동기와 국가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그 처에게 쓰여 있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운동 안에도 사회적 아나키스트의 견해와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다. 안톤 파네크, 로자 루셈브룩, 폴 매틱 등과 같은 사람들은 레닌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다. 칼 코르시 등은 큰 곰대를 경계하며 스페인의 아나키즘 혁명에 관해 썼다. 마르크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이 있지만 마르크스에서 더욱 리버테리안적인 마르크스주의자로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리버테리안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레닌과 볼셰비키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그 사상은 평등자의 자유연합을 추구한 아나키즘의 목표에 가까운 것이다.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사회주의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사회주의이다. 아나키스트는 사회주의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계인 계획경제와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인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임금 수급자가 되며 국가만 임금 지불자가 된다. 그러기에 아나키스트는 개인, 노동, 현장, 공동체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제청한다. 현대 들어 거대 사회당 내의 사회민주주의 당파가 사회주의를 자본과 국가라는 개념으로 환원시키려 들고 그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중앙지령형 경제를 고집한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국가사회주의와의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가리킨다. 그러나 미국의 소위 리버테리안 우익의 출현과 자본주의 애호가 중에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출현했다.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아나키즘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이다. 보편적 아나키즘. 흔히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한다. 그러나 진성 아나키스트는 아나키즘과 무정부주의를 같은 의미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체제 부정, 정치 테러리스트, 반사회단체 등등 극단적 사상가들의 부정적 실상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이퍼 민주주의가 실현된 마지막 진화의 이상사회는 아나키즘 이념 사회이다. 무정부주의는 독자 노설, 아나키즘은 공전, 공생 사상이 주조이다. 이런 아나키즘 이념을 실천하려는 사람을 아나키스트로 지칭한다. 사람들은 한 특정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모두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칭찬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스림이 필요 없으니 진정한 아나키스트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사회는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기에 예수야말로 진정한 리버테리언인으로 볼 수 있다. 리버테리언 소셜리즘 또는 리버테리언 커뮤니즘을 아나키즘의 동의어나 대체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나키즘의 목적이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모든 권위적 체계, 사회적 기관, 사회 관계를 끝내는 것이기에 이들 사상들과 상통된다. 70년대 이후 미국과 이외의 지역에서도 리버테리안 용어는 우익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자본주의자들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계층의 수호자들은 사적 소유 추구를 그들의 권위주의 체제 구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리버테리언으로 포장시켰다. 미국의 자본주의판 리버테리언들은 돈의 힘과 상대적으로 질이 멸렬한 진성 아나키스트 무브먼트 퇴행 현상에 자신들의 의중대로 리버테리언이란 용어를 무단으로 하사와 전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리버테리언들에게는 모욕의 불행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인으로서는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가 어느덧 우익 자유시장을 대변하는 결과에 직면했고, 이에 진성 리버테리언들이 사회주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원래의 리버테리안 용어를 되찾기 위해 도처에서 자본주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래 국치는 이 주객 전도 현상을 바라잡기에 리버테리안이라는 용어는 현대 미국 우익이 아니라 19세기 유럽 아나키스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하고 누누이 강조한다. 최초로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아나키스트 저널은 리버테리언 저널 무브먼트 소셜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널은 미국 뉴욕에서 1858년 설립되었고 1861년까지 프랑스 아나코 커뮤니스트 조셉 데지아크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유럽에서 용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나타났다. 프랑스 르아브르 지역 아나키스트 의회에서 리버테리안 커뮤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다음에는 프랑스어 리버테리안 선언문이 발간되었다. 이 1895년 당시 대표적 아나키스트 세바스티앙 푸어르와 루이스 미셸에 의하여 리버테리어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을 텍스트로 네틀라우는 1932년에 리버테리언 관련 서적을 내고 1962년 조지 우드콕은 자신이 낸 저서에서
앞선 디자크와 포로 조서에서 기술된 동일한 사실들을 재차 보고했다. 로버트 그레이엄은 디자크의 언행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는 최초로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아나키스트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 인물이다. 이후 포로와 미셀은 아나키스트의 동의어로 리버테리언이라는 단어를 대중화시켰다. 로이즈 미셀은 아나키스트들이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자체 사상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훗날 아나키즘의 상징되는 검은 깃발도 같은 의도로 사용한다고 했다. 1920년대 아나코 커뮤니스트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의 주장에서도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다른 사회주의자들 사민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IWW 등이 사회주의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불변의 차이가 있으니 그들은 권위주의자인 반면 우리는 리버테리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국가와 정부를 믿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아나키스트와 리버테리언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영어로도 번역되는 크로포트킨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역사서에서도 기술된다. 그는 여기서 아나키즘의 원칙이 기원되었다. 위대한 프랑스 혁명에서 오늘날의 리버테리언 역시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루돌프 로커는 1949년 LA에서 출간한 저서에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스테판 앤드류스를 가리키며 다재다능하고 소중한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의 주창자라고 지정했다. 대표적 리버테리언 커뮤니즘이며 세계 최대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스페인의 아나코 신디칼리스트 CNT에 의한 것이었다. (1919년) 리버테리언 커뮤니즘의 설립 목적을 선언한 이후 CNT는 1936년 5월 사라고사에서 982개의 노동조합과 55만 명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649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결의된 것 중 한 가지는 리버테리언 커뮤니즘 연방에 대한 개념 설정이었다. 이것은 이삭 푸엔테가 중심이 되어 4년 전에 출판해 여러 언어로 널리 번역되고 재간된 리버테리언 커뮤니즘과 관련된 결의안이었다. 그 팜플릿이 발간된 1932년 이베리아 리버테리언 청년연합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설립되었는데 여기서도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는 아나키스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들이 묘사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도 아나키즘과 유사하다. 예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모리스 브린톤이 멤버로 소속되어 있던
솔리데리티 그룹은 그들의 정치적 기본 입장을 리버테리언으로 지정했으며 그들이 주장한 사회주의 형태인 분산화와 자주관리는 아나키즘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는 아나키즘보다 더욱 방대해졌지만 그 사용 주류는 여전히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춘 좌파들이었다. 잘 알려지고 문서화된 리버테리언이라는 단어의 용어는 아나키스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본주의 지지자들에 의한 사용은 통탄과 저항을 야기했다. 1980년대의 머레이 국지는 미국에서의 용어에 대하여 지적한다. 리버테리언이라는 반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 용어를 순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가리기 위해 포장재로 쓰는 것은 큰 오류이다. 이들은 결코 이 용어를 만들지 않았으며 그것은 19세기 아나키스트 운동의 신성한 창조물이며 그것을 도용했을 뿐이다. 이것은 반권위 주의자들에 의하여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기업가 정신과 이윤으로 정체화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찾아야 한다. 미국의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시장의 권리로 변질되어버린 리버테리언의 위대한 정신과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우익 리버테리언들을 프로프라이테리언이라는 대체어로도 가리킨다. 어슬려 르키는 1974년 발간된 고전 아나키스트 과학소설 빼앗긴 자들에서 프로프라이테리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아나레스에서 거주하는 아나키스트 주인공인 쇠벽은 아나코 커뮤니즘에 가까운 리버테리언들과 우라스에 대해 토론 묘사하면서 우라스의 프로프라이테리언 들과는 무엇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한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꼬집는 이 소설은 최초의 아나키스트인 푸르동의 저서에서 나타난 소유는 도둑질이며 독재이다 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푸르동은 강조한다. 배제와 이윤의 권리와 평등을 배반하며 자유가 폭정에 의해 논해지는 것. 이것은 강도질의 정의와 완전히 동일하다. 프랑스의 생디칼리스트 에밀 부제도 푸르동의 주장을 힘주어 반복한다. 소유와 권위에 대한 차이는 단지 한 가지 원칙, 즉 사람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려는 한 가지 원칙이 다른 이름으로 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의 유일한 차이는 사태를 자신들의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태이다. 아나키스트들이 150여 년이 넘도록 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를 꾸준히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계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무지한 단세포들의 불합리한 용어 도용에 개의치 않고 아나키스트들은 용어에 대한 근원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시즌 13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